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만금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전은 일부 주민들과는 일찍이 협상을 마치고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일찍 협상한 마을들이 송전선과 멀리 떨어진 곳들이어서 한전이 피해가 적은 마을만 협상에 동원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송전탑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진행되지 못하던 지난 2013년 4월 송전선 인근 군산시 옥구읍의 28개 마을 이장단이 이른바 옥구협상단을 구성해 한전과 협상에 나섭니다. 77개 마을 가운데 49개 마을이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옥구협상단 28개 마을은 한전과 협상을 타결하고 송전탑 반대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마을 그 대문 앞으로 지나가니까 이제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한전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협상이나 합의를 한 우리가 전국에서도 없답니다. 옥구협상단 28개 마을에는 곧이어 농기계와 현금 등 52억 원의 보상이 한전으로부터 지원됐습니다. 광역반제기 5대, 홈파인 6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게 5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총 금액 그 정도는 되고 마을별로 그 사업이 들어가는 게 있고 공동 사업으로 한 게 있었습니다. 송전탑 반대 운동이 거세게 지속될 때 가장 먼저 한전에 공사의 물꼬를 터준 옥구협상단. 그런데 옥구협상단은 송전탑 피해가 비교적 적은 마을이었습니다. 지도상에서 새만금 송전선을 표시하고 옥구협상단 28개 마을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송전선에서 1km 안팎 떨어져 있습니다. 송전선 주변 지역 보상법상 보상지역인 700m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반면 옥구읍 신평마을을 비롯한 6개 마을은 송전선 바로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을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송전선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 운동을 벌였던 게 보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전은 옥구협상단이 보상 기준을 벗어난 마을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사를 위해 먼저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 네, 그렇죠. 그거는 협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협상단 그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죠. 한꺼번에 같이 가야 한다. 이 때문에 한전이 피해가 적은 마을들을 내세워 조기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정작 피해가 큰 마을들의 반대 운동을 제압하는 데 악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김제시에서 성희롱을 한 간부급 공무원이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진을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검사의 성추행 폭로에서 보듯 사회의 성 관련 윤리 요구는 엄격해지고 있지만 정작 공직사회는 거꾸로 가는 모습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평선 축제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말 김제시의 한 주민센터 소속 김모 주무관은 음식 부스에서 주민들을 돕다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최모 과장이 팁이라며 김 주무관의 가슴 쪽 앞치마와 옷 사이로 지폐를 찔러 넣은 겁니다. 분명히 직원인 줄 알고 있는데도 주모라고 계속 불렀고, 그리고 그 옷 앞선에다가 돈을 팁이라고 말하면서 집어넣는 게 같은 직원한테 할 짓은 아니잖아요. 사건 당시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과 직원들도 함께 있었던 민망한 상황. 최 과장은 당시 음식값을 지불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불쾌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의 성희롱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사안. 그런데도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부서 자체 조사에서도 명백한 성희롱으로 결론 내렸고 감사과 역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지만 흐지부지되고 만 겁니다. 검토 보고를 했는데 그때 저희 부서장 시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오히려 최 과장은 지난달 말 단행된 김제시 인사에서 유력 부서의 국장 직무대리로 직위 승진했습니다. 발령 당일에서야 최 과장의 성희롱 사건에는 훈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승진에 영향이 없도록 형식적인 경징계로 사건을 무마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열받죠. 어떻게 하려고 이 회사를 다녔나 싶어요. 저는 형사처벌만 안 하겠다는 거였지 뭐 징계까지 뭐 해주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저희 한 적도 없는데. 공직사회에도 만연한 성희롱.
어렵게 수면 위로 올라와도 어처구니 없게 무마되는 현실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한파에 하우스 농사를 짓는 채소 농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은 나날이 높아지는데 수확량은 떨어지고 가격도 평년을 밑도는 삼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에 있는 한 토마토 재배 시설 농가. 한 달 넘게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섭씨 23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작년보다 부담은 20%나 늘었는데 생산량이 뚝 떨어져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일단 작아져요. 토마토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한 반 가까이 주는 것 같아요. 40톤 따든 것을 한 20톤? 완주에 있는 상추농가 역시 겨울 한파가 지긋지긋합니다. 난방비 부담은 기본이고 하우스 문을 자주 열지 못해 곰팡이병이 돌아 상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하우스 넉동은 아예 고사해버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부 몇 동은 지금 포기 상태요. 다 고사돼 갖고 추워가지고 다 죽어버렸거든요 이게. 겨울 한파에 이처럼 채소류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만도 한데 여전히 예년 수준을 밑도는 것도 고민입니다. 고추 등 양념 채소만 한 달 새 2배가량 가격이 치솟았을 뿐 나머지는 소폭 상승에 그쳐 예년보다는 낮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시 강추위가 원인입니다. 가격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날이 추운 관계로 소비가 적다 보니까 명절 차례상 준비로 수요가 늘어나는 다음 주가 되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난방비 부담에 생산량 감소로 채소 농가의 겨울은 여느 때보다도 힘겨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대학도 포기한 채 취업에 내몰린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던 학생인데 학교조차도 의지가 되진 못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고교 3학년인 A양은 지난달 초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대부분 대입에 매달리던 지난 11월 A양은 수학능력 시험을 포기하고 취업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돕기 위해 시내 한 미용실에 취업했던 A양. 하지만 곧바로 녹록지 않은 직장 생활에 힘들어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걸었는데 자기한테는 일을 맡기지 않는다. 그래서 힘들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봐요. 설상가상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뒤 A양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숨지기 며칠 전에도 이 여고생이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수지에 빠져가지고 워낙 추워가지고 동료한테 전화해서 같이 집에다 데려다 준 것도 있고. A양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까지 A양이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 역시 또래와 달리 취업에 나선 A양에게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았고 고민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뭐 잘하냐, 뭐 문제 없냐 그러면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성격도 활달하고. 교육당국은 뒤늦게 취업 학생 지도 등 관련 대책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취업에 나선 학생들이 위축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늘 중앙당을 창당한 민주평화당이 전북에서는 사실상 국민의당을 대체하면서 역할과 활동이 관심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국회의원 5명과 도의원 6명, 그리고 당원 3천여 명으로 출범했고 당대표에 익산 조배숙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민평당은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규정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자신하고 있어 전북에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기구를 구성하며 사실상 선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당 안팎에서 추천받은 15명으로 구성된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에 보고했습니다. 도당 관계자는 누구나 예비후보 등록은 가능하지만 검증위를 거치지 않은 예비후보는 당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사전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기원 전주 MBC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MBC의 지난 과오를 극복하고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기원 사장은 오늘 전주 MBC 공개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MBC가 지난 연말 새로 출발했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영방송 재건, 회사 운영의 정상화, 그리고 콘텐츠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화재가 잇따른 가운데 전라북도가 사상 최대 규모로 소방 인력을 채용합니다. 전라북도는 화재 진입에 324명, 구급 76명, 구조 52명 등 올해 소방 인력 466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내일 채용 계획을 공고합니다. 소방 인력은 2016년 138명, 지난해 157명이 채용됐으며 올해는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임실군 강진면 한 컨테이너 안에서 81살 A씨와 부인 70살 B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컨테이너를 개조해 생활하던 노부부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연탄으로 난방을 했다가 연탄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완주경찰서는 지난해 3월 모 포털 사이트에 유아용품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한 뒤 입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수법으로 회원 350여 명으로부터 3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38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초기 회원들에게 분유나 귀저귀 등을 시중보다 40% 이상 싼 값에 팔아 대량 구매를 시도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 부회장은 석방됐지만 재벌과 정권의 유착을 비판하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감옥에 있다며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이 겁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제시에 1,200억 원 규모의 닭과 오리 가공 공장 증설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오늘 특장차 제조업체인 호주 ACM 코리아, 가금류 가공업체 화인 코리아와 닭과 오리 가공 공장 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